결혼 후 5년 동안 저는 시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정을 돌봤고 시부모님께는 친딸처럼 정성을 다했죠. 그들의 잔소리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였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픈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밤잠을 설치는 일도 다반사였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대체 너 같은 불임 여자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다 같은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심지어는 제가 외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내 아내가 남자와 놀아난다는 식의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저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험담의 대상이 되었고 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죠.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침묵이 아니라 방관이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시어머니의 잔인함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저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제 손으로 직접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제가 아끼던 몇 권의 책, 그리고 결혼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5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인한 언행에 속으로 눈물을 삼켰던 아픈 기억들이 뒤섞여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짐을 싸는 내내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믿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 홀로 지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빠, 즉 저에게는 시외 삼촌이 되는 분으로부터 온 전화였죠. 그는 제가 집에서 쫓겨난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시외 삼촌은 저를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영문도 모른 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외 삼촌은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시외 할아버지께서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시어머니는 그 유산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기 위해 저와 제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것입니다. 시외 할아버지는 생전에 저를 무척 아끼셨고 제가 현명하고 착한 아이라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정이 많고 어른들을 잘 따랐던 터라 시외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죠. 그는 늘 제게 너는 이 세상의 빛이 될 아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특히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반대했죠. 그녀는 제가 자신의 아들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했고 저를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그러다 시외 할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자식에게 유산을 몰아주려는 태도를 보이자 크게 실망하셨고 결국 유언장을 수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쫓아낼 경우 유산의 절반인 100억 원을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외 할아버지께서는 저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제가 억울하게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또한 그는 돈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를 누구보다도 싫어하셨기에 시어머니의 탐욕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저에게 유산 상속권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시외 삼촌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힌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동시에 시외 할아버지의 깊은 뜻과 저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외 할아버지의 자애로운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외 삼촌은 시외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공증되었고 이제 제가 유산을 상속받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유언장 사본과 함께 관련 서류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서류들을 읽어보니 시외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서명해야 할 서류들을 건네받았습니다. 제 이름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 한 분이 나타나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시외 할아버지의 상속 전문 변호사였고 유언장에 따라 제게 10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상속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입금되는 순간 저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잔고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임을 깨달았죠.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비참한 날, 저는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시댁으로 전해졌고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당장 전화를 걸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2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제가 알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과 불안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버리고 모욕했던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녀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오히려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에게 돌아오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방관과 시어머니의 악행에 대한 침묵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죠.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그날은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100억 원의 유산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오랜 꿈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절망감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죠.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유능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여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기꺼이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여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직업교육, 심리치료, 주거 지원까지 여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죠. 우리의 단체는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사회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진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언론에서도 저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많은 여성들이 저의 단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과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저에게 어떤 보상보다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의 성공을 보며 후회와 질투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유산을 상속받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죠. 그녀는 저를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갖은 수를 썼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잔혹한 게임에 휘둘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외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속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여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죠. 최근 상속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웹 검색 결과에서 보았듯이 유언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제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정부가 유언장을 보관해주는 공적 서비스 도입을 주장하고 법원이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공증 및 보관을 대행하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유산 취득세 방식 전환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 재산의 원활한 이전을 돕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상속세 부담 증가로 인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치매 발병 후 발생하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 진단 전에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유언 대용 신탁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저는 점차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억압받던 제가 100억 유산을 상속받아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저의 인생은 시어머니의 횡포로 시작된 비극에서 시외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저의 의지로 만들어낸 희망찬 역전극으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그리고 제가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뿐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을 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